자, 너네한테 이제 보통 도형의 이동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최단 경로 문제들을 꽤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최단 경로를 왜 여기서 물어보냐면 일단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내가 만약에 너한테 점 A가 1,3이고요. 점 B가 5,-4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계산이 좀 지저분하겠지만 보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봐봐. 얘들아, P라는 점은 좌표평면 위에 아무 의미의 점이래. 그런데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최소값 좀 구해줘 라고 물어봐요. 그럼 P라는 점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P라는 점은 좌표평면 위에 아무 점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AP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P가 여기 있어. 그럼 AP 더하기 BP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 더하기 이거지 지금. 그치? 네. 그럼 P가 막 여기 있어. 한 이쯤 있어. 엄청 길겠지. 내가 궁금한 건 최대값이 아니야. 애초에 그 최대값이 존재합니까 이거는? 안 존재하죠. 최대값은 존재 안 하고 계속 커질 수 있어요. 그치? 그런데 물어보는 게 뭐야? 최소값이지. 최단 경로. 최소값입니다. 맞지? 그럼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이 점 3개가 그리는 위치 관계가 뭐가 가능하냐면 점이 이렇게 3개가 만약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얘네가 그리는 도형은 뭐가 됩니까?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 맞지? 얘가 지금 A, B, P인데 만약에 얘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P 더하기 BP는 나머지 한 삼각형의 한 변보다 크지? 삼각형의 형성 조건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을 이룰 때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고 삼각형을 이룰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로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한 직선. 그래서 만약에 A, B 이렇게 돼 있고, 물론 이 경우에는 뭐 선분이라고 봐야겠네요. P가 여기 있어요. 이때는 AP 더하기 BP가 뭐랑 똑같냐면 AP 더하기 BP가 AB랑 똑같죠. 그냥 선분 AB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그럼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AP 더하기 BP라는 놈의 범위는 최소값이 AB인데 얘보다는 크거나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건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러면 P가 AB 이 경로상에 있으면 AP 더하기 BP 해가지고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이거잖아요. 길이가. 얘가 최소겠죠. 중간에 뭐 꺾이는 지점 없이.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단 경로가 그냥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고요. 자, 이번에는 그 맨 위에 3번 타이틀 보여요? 그 직선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 맞죠? 그럼 봐봐. 이거는 그냥 최단 경로 문제에서 너네한테 을에 나오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는 최단 경로 문제는 직선을 경유한다는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직선을 경유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봐봐. AP 더하기 BP를 구하긴 할 건데 P는요 이 직선 위를 한 번은 꼭 거쳤다가 오래요.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면 직선 P가 이 직선 위에만 점 P가 이 직선 위에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어요. P가 여기 있으면 그때 AP 더하기 BP는 이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때 AP 더하기 BP는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P가 만약에 저기 끝까지 가. 계속 가. 그러면 길이는 최대값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 경로에 최대값은 없어. 근데 최소값은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최소값이 언제 존재할까가 우리의 관심사야.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봐봐. 얘가 어쨌든 여기를 거쳤다 가야 되잖아. 이렇게 거쳤다가 가야 되죠. 무조건. 이게 제한 조건이니까.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지금 구하는 경로의 길이를 여기의 길이를 알파라고 할게.
이거 AP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 다음 BP를 베타라고 할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거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그런데 있잖아, 이거 내가 요 길이랑 똑같은 선을 이쪽에다 갖다 놓을게. 일직선 위에 있도록. 뭐 할 거냐면 얘를 이 L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가 어떤 거야? 같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직교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거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베타면 이것도 뭐겠어? 베타겠지. 그럼 잘 봐. 내가 구하는 최단 경로가 뭐로 바뀌냐면 A에서 B로 가는 게, 이걸 내가 대칭 이동한 점을 B'이라고 할게. A에서 B'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즉 얘는 뭐랑 똑같냐면 선분 AP 더하기 선분 PB'이랑 똑같단 말이야. 맞지? 맞아? 그럼 봐봐. 아까 얘랑 이거 어디 갔어? 아까 얘랑 똑같아지지 않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가 뭐야 이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지. 이러면 얘가 최단 경로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그때의 P의 위치는 어디겠어요? 그때의 P의 위치는 요 점이겠지 지금. 맞습니까? 이게 직선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 문제예요. 오케이? 예시를 몇 개 들어줄게요. 아유. 그 밑에 예제 12번 있죠? 저 좀 볼게요. 아 근데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그 왼쪽 12번 아래 좀 적어줄래요? 그 아래 공백 있죠? 옆에. 이제 요거는 너한테 만약에 내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누군가는 직관적으로 그냥 A에서 B까지 거리가 최단거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그치? 왜 그런 거야를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건 정석 문제에 항상 있고요. 연습 문제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참고서 문제는 항상 요게 하나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좀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고요. 저 방식을. 그 다음에 볼게요. 지워도 돼? 아직? 네. 밑에 예제 12번 볼게요. 자, 12번 보니까요. 실수 A, B에 대해서 요거의 최소값 좀 구해달래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마 이 얘기 했던 것 같아. 루트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면 뭐 의심해보라 그랬습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가? 를 의심해보라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AB 보이고 AB 보이잖아요. 그치? 아, 그럼 이거는 앞에 이거 1번은 A, B와 0, 2 사이의 거리네요. 그치? 얘는요 A, B와 8, -4의 거리네. 이거 해석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맞아? 그럼 봐봐. A, B는 뭐라 그랬냐면 실수라면서요 지금. 그치? 실수. 아무런 제한 조건 없으니까 그냥 실수라고 했으니까 A, B는 그냥 좌표평면상의 임의의 점입니다. 뭐가 될 수도 있어. 아무것도 다 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0,2라 그러면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적을까? 0,2. 8, -4라 그러면 이쯤 있다고 합시다. 8, -4. A, B라는 게 막 여기 위에 막 이렇게 뭐 아무 때나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뭐 직선을 경유하고 이런 문제 아니지? 그럼 너한테 그냥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A, B를. 오케이?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P야.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상황이 똑같지? 그러면 봐봐.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그냥 이거 P가 뭐 직선 경유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얘가 경로상에 있으면 돼 이거잖아. 그치?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상에 있으면 꺾이는 지점 없고 얘가 최소야 이거잖아. 물론 이걸 증명하는 방식은 삼각형과 세 점이 한 직선을 이룰 때 그 두 가지로 증명하시면 되고. 맞지?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얼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네요. 그치? 얼마겠습니까? 8에다가 6이니까 10이네요. 오케이? P가 여기 있을 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P 더하기 BP가 그냥 AB랑 거리가 같다고요. 그쵸? 오케이? 네, 잘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요.
13번 해볼 거고요. 14번은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어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A래요. 근데 뭐 A가 Y는 X축, 아니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A, B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얘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래요. 그래서 선대칭 할게요, 이렇게. 얘에 대해서 선대칭한 이 점을 B라고 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좌표가 X좌표, Y좌표 서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됐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 또 이 B를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구나. B가 이렇게 있을 때 X축 위의 점이네요.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맞습니까? AP 더하기 BP에 대한 최소값을 하고 있는데 마치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직선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죠. 그치? 그러니까 최단 경로가 지금 10루트이래요. 그치? 맞습니까? 얘는 일직선이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또 대칭이동 시킬게요. 이 축에 대해서. 경유해야 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시면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B'인데 얘가 B, 마이너스 A가 됐겠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알파, 베타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A에서 P 거쳤다가 B로 가는 경로의 거리나 A에서 P 갔다가 B'으로 가는 거리나 똑같지. 맞아? 그럼 문제가 아까 어떻게 바뀌는 거야? 쟤랑 똑같아지는 거고 A에서 B'까지 갈 때 최소값은 경로상에 P가 있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이 거리가 최소값이었을 테니까 루트 A-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네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10루트이래요. 그쵸? 10루트. 맞지? 이 안에 있는 거 계산 좀 해주시면 얘가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나오고 얘가 10루트인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5A였거든요. 5A. 5A라는 건 이거잖아요. 얼른 5A라는 건 이거잖아요.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양변 루트 2로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루트 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5A의 길이는 10이었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랑 B는 딱 정해져 있고요. P는 어디 위를 움직이냐면 X축 위를 움직이고요. Q는 Y축 위를 움직입니다. 맞죠? 그럼 이랬을 때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P가 여기 위를 막 움직이고 있고 Q는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는데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야?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Q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요 경로의 최소값 좀 구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도 일직선상의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그러니까 다시 일직선상의 최단 거리를 못 써먹잖아요.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그럼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할 거야.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얘가 지금 여기가 A, B, C라고 합시다. 이 경로의 길이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칭 이동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는 A'이고요. 얘가 5,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어서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치? 그 이만큼의 길이가 A로 똑같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대칭 이동 하시면 이만큼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1,4죠. 그치? 이만큼이 C로 똑같을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 맞지? 맞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경로는 이건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 경로랑 똑같지.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럼 A'에서 한 B'까지 쭉 일직선으로 가버리면 그게 최소값이었겠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로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일단 구할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6에 6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최소값이.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봐봐. 약간 이제 추가 문제로 그럼 그때의 P와 그때의 Q의 좌표 좀 구해봐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그때의 P와 그때의 Q의 좌표 좀 구해봐 이런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너 세울 수 있지. 기울기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였어. 그치?
요 직선식이 요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그때 p는 x축 위에 점이니까 이 직선의 x절편이네요. 그치? 그럼 뭐겠습니까? 3,0이죠. p는. 맞아? 그때 q는 어떻게 되냐면 0,3이네요. 이렇게도 구해내서 이런 문제도 물어볼 수 있죠. 너한테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칭이동을 이용을 해서 직선을 경유하는 최단 경로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꺾여 있을 때 네가 앞에서 배웠던 그 최단 경로를 못 써먹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뭐 선대칭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바꾼 뒤에 보신다고요. 한직선상에 있게끔 해서. 그래서 대칭이동 파트에 여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얘가. 아시겠죠? 네.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형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중에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너를 되게 화나게 할 텐데 엄청 빡센 건 안 할 거고 딱 3가지만 알려줄게요. 자주 나오는 것들. 오케이? 그거 정도만 알아둬도 굉장히 하니까. 자, 보세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3가지가 나옵니다. 보통은 어떻냐면 함수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경우랑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y에도 씌워져 있고 x에도 씌워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 3가지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그릴 건지를 일단 일반적인 방법론을 배우시고 적용하는 거 몇 가지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그려낼 때도 원리가 있을 텐데 암기를 하시면 계속 까먹습니다. 알겠죠? 암기를 하시면 계속 까먹을 거고 이거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원리만. 뭐 할 거냐면 너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봐봐. 일단 너 이거 배웠잖아요. y는 fx라는 놈을요. y는 fx라는 놈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의 부호를 바꿉니까? x의 부호를 바꾸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fx랑 f-x랑 같대. 다를 게 없대.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y축 대칭 이동했는데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그 함수가. 그럼 그 얘기는 걔가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이런 애 아닙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이 오른쪽이 왼쪽으로 오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그 얘는 변화가 없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야. 이렇게 불러요. 선대칭 도형이야.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도 선대칭 도형이죠. y는 x에 대한. 맞지? 다시 y는 x래. y축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중심이 여기 있는 원, 이런 원도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죠. 맞지? 그럼 잘 봐. 얘 있잖아. 얘 2번 먼저 볼게요. 이걸 딱 봤을 때 얘가 혹시 선대칭 도형인가를 확인하고 싶은데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볼게. 이 전체를 내가 gx라고 할게요. gx. g-x면 f 절대값 마이너스 x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gx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함수 gx라고 놨을 때 g-x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잖아. f 절대값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얘는 f 절대값 x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x나 절대값 x나 같잖아. 그럼 이 두 개가 같고 따라서 얘는 같은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뭐다?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네. 얘 y축 선대칭 도형이구나 이거지. 이렇게 생긴 애들은. 맞아요? 그럼 봐봐.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면 너가 어떤 그래프를 봤는데 얘가 대칭성이 있는데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래. 근데 내가 오른쪽을 그려보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오른쪽만 그려보니까. 그러면 얘는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면 무조건 얘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쪽은. 이렇게 접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아니겠어? 맞지? 대칭성이 있다는 건 그래프를 되게 조금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거거든? 한쪽만 그리면 되잖아. 한쪽만 그려놓고 나머지 쪽은 그냥 뭐 하면 돼? 대칭 이동시키면 되잖아. 맞아? 그래서 얘 봐봐. 얘가 y축 선대칭 도형이래. 그러면은 얘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y축 기준 오른쪽, 보통 오른쪽 그려요. y축 기준 오른쪽 이렇게 있을 때 y축 기준 오른쪽만 먼저 그려. 여기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해볼까?
어떻게 그려? Y축 기준 오른쪽. 두 번째, 얘가 Y축에 대한 선대칭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겠네 하고 그리고 끝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딱 봤을 때 이거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절대값 x나 절대값 마이너스 x나 같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했을 때랑 그냥 x 대입했을 때랑 똑같으니까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네 이거잖아. 그치? 그 y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으니까 y축 기준 한쪽만 그려놓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접어야지 이거지. 그치? 맞아? 자, 그 다음 얘도. 그러면 또 이 의미는 볼게. 아까 y는 fx였잖아.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번에는 y축에 대하여 말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x축 대칭. x축 대칭 이동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는 fx잖아. 그치? 맞습니까? 잘 봐. 함수에다가 또는 도형방정식에다가 내가 요 놈과 여기다 마이너스 y 집어넣을게. 이렇게. 그런데 요 놈이 같대. 도형방정식이. 맞지? 봐봐. 같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x축 대칭 이동했는데 변한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럼 얘는 x축에 대한 뭘 가지고 있다?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좌표평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반드시 얘는 x축에 대한 대칭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생겼겠지. 생긴 게. 맞아? 그러면 저 1번 봐봐. 1번. 얘는 내가 여기다가 y에다가 마이너스를 y를 넣어볼게. 이거잖아. 지금 미안하다. 1번이 아니지. 3번. 이거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절대값 y는 fx. 이거 먼저요. 이거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얘는 x축 대칭성이 있는 거네. 그럼 y에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는 애들은 내가 처음에 뭐 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 x축 기준 한쪽 또는 위쪽이죠. 위쪽. 보통 위쪽 그래요. 위쪽 그려. 두 번째 x축 대칭 이동의 나머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쟤는 x축 대칭성이 있을 테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거지. 그치? 한쪽은. 나머지 한쪽은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긴 거라고. 얘가 이렇게 그려내는 거라고요. 그럼 봐봐. 얘가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y축 선대칭 도형일 테니까 y축 기준 보통 오른쪽 그려놓고 나머지는 접어야지 이거고, 얘는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이거 x축 선대칭이 있을 테니까 x축 기준 보통 위쪽 그려놓고 나머지는 접어서 그려야지 이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쌤 그럼 얘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하나만 조금만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얘는 함수값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함수값에 절대값 씌워져 있지. 그럼 얘는 의미가 조금 달라. 얘네처럼 대칭 이런 x축 대칭 y축 선대칭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함수값 전체에 씌워져 있는데, 그럼 얘는 함수값이 음수는 허용이 안 되지. 음수는 허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 정도 우리 알고 있잖아. 얘. 그 뭐 문제 보면서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x축 있을 때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야? 음수지. 함수값이. 이런 부분은 허용이 안 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줘라? 부호 바꿔달라는 이야기지. 부호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뭐 해달라는 이야기야? 얘가 이만큼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호 이만큼 바꿔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나머지 요 음수인 부분만 접어 올려줘 이 얘기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1번은 이 말 뜻이고 요거 이렇게 2번, 3번 얘는 어떻게 된다? 2번, 3번은 얘는 y축 선대칭, 얘는 x축 선대칭 이 얘기라고요. 그럼 잘 봐. 쌤 그럼 얘는요? 얘는 x에도 절대값 있고 y에도 절대값 있지. 그럼 얘는 어떤 놈이냐면 x축에 대한 선대칭이면서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인 거지. 그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자, 얘가 이제 보스죠. 최종 보스.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x축 기준 오른쪽, 그다음 y축 기준 위쪽 그려. 얘는 x축 선대칭, y축 선대칭 다 갖고 있으니까 y축 기준 오른쪽, x축 기준 오른쪽, 위. 그러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만 그림을 그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할 거냐면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x축 선대칭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y축 선대칭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또 얘가 그냥 이차함수로 하는 이렇게 생겼지. 좀 약간 극단적으로 봐줘야 돼.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접은 거 이렇게 해. 그래서
거기 1번, 방가로 1번, 2번, 3번 있죠. 근데 1번은 아까 내가 1번 그 아래 보시면 방가로 1번에 화살표 보여요? 그 아래? 네. 화살표 보여? 네, 밑줄 좀 쳐주세요. X축 위쪽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첫 번째 이거야 이거. 얘 하나만 조금 다르게 해석이야. 얘는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X축의 위쪽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아래쪽 부분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서 X축의 위쪽으로 옮겨 그리면 됩니다. Y는 fx라는 도형이. 자, 이랬는데 Y는 절대값 fx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긴 놈에다가 자, 이렇게 생긴 놈에다가 X축 기준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 올리라고요. 그 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맞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던 놈인데 얘는 y에 부호 씌워져 있으니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얘는 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도 똑같잖아. 그 얘는 x축 선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위에 부분만 그려. 이렇게 위에 부분만 그렸지. 그 다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맞아? 그 아래 좀 그리처럼 아래 그림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게 틀린 거예요? 아니야. 그 순서가 다른 거야. 네. 3번은 봐봐. 얘는 무슨 축 대칭성? y축 대칭성 있지. y축 대칭성 있으니까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려. 이렇게 그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색깔 다른 걸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이렇게 봐. 오케이? 이거 쉽지 않아요. 네가 해보면. 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네. 그 다음 얘는 x축 대칭성, x축 대칭성, y축 대칭성 다 갖고 있지. 얘 1사분면만 그려. 1사분면 얘 이렇게 생겼지. 그러고 나서 얘가 y축 대칭성, x축 대칭성을 이렇게 다 갖고 있다고요. 오케이? 안 돼. 네. 대칭이에요.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만 딱 알아두시면 이제 앞으로 너가 함수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오케이? 아시겠죠? 왜냐면 봐봐, 잠깐만 하나만 더. 다항함수 중에서 1차, 2차 정도는 알죠? 어떻게 생겼냐면 1차 함수는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이거고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이거잖아.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네가 몇 개 해봐야 이제 뭐 알고 있냐면 도형방정식 중에서 원방정식 정도 알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너가 얘가 어떻게 생겼지를 사전에 알고 있는 그래프는 몇 개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그래프를 막 되게 복잡한 그래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대요. 딱 봤는데 이거 복잡해 보이네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만약에 대칭성이 있는 거야. 대칭성이. 딱 확인해 보니까 얘가 X축 대칭성이 있네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생긴 게 얘에 대한 정보가 얘가 X축 대칭성이 있으면은 이쪽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이쪽 반대편이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내가 빠르게 그려낼 수 있지. 네. 맞아? 나중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 못하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낼 때 얘가 대칭성이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정보라고.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건 노골적으로 너한테 그 정보를 주는 거야. 야, 이거 대칭성이다 이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밑에 예제 1번, 2번 해볼게요. 해봐. 자, 1번 보시면 너한테 뭐 그려달라 그랬냐면 y는 f가 이렇게 생겼는데 y는 f 절대값 x 좀 그려줘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네. 얘 지금 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똑같지.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잖아. 얘는 무슨 축 대칭성? x축 대칭성을 다시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너가 y는 fx 그려놓고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리고 나서 얘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란 말이야. 얘를 정확하게 뭐 하시면 돼? 이렇게 접어버리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접으면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이렇게 나왔겠죠. 맞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딱딱딱 하고 여기도 대충 한 이쯤 와서 여기 이건데 뭐 빠르게 그리다 보니까 오케이? 근데 모양만 개형만 맞으면 되잖아.
기억이 몇 번이야 거기?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자 예제 2번도 볼게요. 봐봐. 너 이거 그리래. 근데 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 집어넣어도 함수가 달라지지가 않잖아. 이 식이. 얘는 무슨 축 대칭성? x축 대칭성을 갖고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얘는 x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니까 y는 x-1이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이렇게 쭉 가는 직선이잖아. 근데 x축 기준 위쪽만 그렸지. 그리고 나서 얘는 x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니까 뭐 하면 돼? 접어. 이거잖아 그러면. 맞잖아. 맞아? 얘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 몇 번이야? 4번이죠 4번. 그냥 맞다고 한 거.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자 봐봐요. 절대값이 쌤 이거 뭐 오타 아닌가요? 뭐 절대값이 막 이상한데 너무 많은데 쉽죠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절대값이 이렇게 여러 개 중첩돼 있을 때는요 항상 안에서부터 그리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오케이? 봐봐. 가장 간단한 게 일단 얘 먼저 그릴게요. 얘를 첫 번째로 그려볼게. 얘는 지금 뭐 그리는 거냐면 y는 절대값 fx 그리는 거지. 그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함수값이 음수인 거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접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얘가 지금 y는 절대값 fx지. 여기 1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y는 절대값 fx 너가 지금 이거 그린 거라고. 그치? 그 다음에 얘 봐봐. 거기다가 이제 뭔 짓 해놨어요? y축 기준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얘가 1만큼 내려오고 1만큼 내려오고 1만큼 내려왔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잘 그렸다.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얘는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1까지 그린 거지.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해석해야 되는 게 그 전체에다가 또 다시 그 전체 함수값에 절대값 씌운 거지. 네. 그러면 이 노란색에다 이제 뭐 하시면 돼? 얘만 음수인 부분만 이렇게 접어 올리면 되지. 맞잖아.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맞아? 그럼 이 파란색이 뭐야?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1을 네가 지금 그려낸 거라고. 네. 아시겠어요? 원리만 아시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외우려고 하면 답 없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함수를 그려낼 때 얘가 대칭성이 있으면 되게 한쪽만 그려놓고 나머지는 그냥 꽁으로 먹는 거잖아. 맞지? 네. 오케이? 대칭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한다? x랑 마이너스 x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또는 그거 다 판단하시면 되죠. 그치? 네. 오케이? 뒤로 와서 하나만 더요. 근데 이거 쉬워. 했다가 아니라 쉬우니까. 아니 요것만 딱 깔끔하게 하면 딱 끝이야 진도가. 그러면은 이제 해피하잖아. 그럼 이거 하고 이제 하실 거잖아. 있지 당연히. 그럼 줬다가 해서 난 20원이었잖아. 야 이거 깔끔하게 딱 이거 끝내고. 아니요. 안 깔끔한데. 깔끔해. 테마사랑 테마오랑 딱 사이. 자 볼게요. 봐봐. 그래서 이거 끝나고 가면 이렇게 공부하죠. 뭐 쎄쎄쎄 하겠어요? 공부해야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봐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요거 대표적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얘가 x의 절대값 씌워져 있고 y의 절대값 씌워져 있죠. 그치? 네. 그 얘는 x축 선대칭 도형인과 동시에 y축 선대칭 도형이죠. 맞지? 그럼 봐봐. 얘는 x축과 y축에 대한 선대칭성을 둘 다 갖고 있으니까 1사분면만 먼저 그릴게요. 1사분면만. 그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1사분면일 때 얘도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 얘는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1이어서 얘 이렇게 생겼죠. 맞지? 근데 얘가 x축 선대칭성 갖고 있고요. y축 선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마름모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방식이 얘가 이렇게 표현되면 얘가 이거 마름모구나 이거 바로 알아보시면 돼. 그런데 봐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너한테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자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얘를. 그럼 얘가 어떻게 했을 거냐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럼 이제 뭐야 이거 얘 평행 이동만 하면 되지. 평행 이동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심점이 얘라고 잡을게. 그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 그치? 그러면은 얘가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그냥 세트로 이렇게 온 거지. 마름모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지금 5번 표현의 그 테마에
x 대신 x 마이너스 m 그 다음 y 대신에 그 n 들어가 있죠, 그치? 네. 그러니까 요게 요것만 적어놔요. y는 a 절대값 x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얘가 해석을 해보면 이거거든. y 마이너스 n은 a 절대값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요, 얘는 y는 a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겁니다. 오케이? 그냥 생긴 게 무섭게 생겼지 해석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평행 이동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요게 식이 y 대신에 y 마이너스 m x 대신 x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요 테마는 뭐 적어 놓은 거냐면 야 이거 그냥 평행 이동하면 똑같아 평행 이동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게 요거 하나 자주 나오거든요. 요거 마름모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놔. 네. 오케이? 자 뒤로 갈게요. 4번 5번 두 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딱 보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거나 그냥 x가 있거나 이 두 개는 얘랑 얘는 뭐합니까? 같죠? 왜냐면 f-x라는 게 4 마이너스 절대값 x고요. 얘는요 4 마이너스 절대값 x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같잖아 지금. 그럼 여기 두 개 같고 여기 두 개 같네.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야 변한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얘는 y축에 대한 선대칭성을 갖고 있네 이거라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쪽 y축 이렇게 생겼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대칭성 갖고 있는 애라고.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려. 왜? 어차피 반쪽은 똑같을 거 아니야, 왼쪽은. 그래서 y축 기준 오른쪽만 그리겠다는 이야기는 x가 양수일 때만 보겠다는 이야기지. x가 양수일 때만 보겠다는 이야기잖아. 그 y축 기준 오른쪽 그려보면 얘가 x가 양수일 때니까 4 마이너스 x죠. 그럼 y절편 4, x절편 4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y축 대칭성 갖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본 게 야 그러면 얘와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얼마게 이거잖아. 얘잖아. 그러면 얘 이만큼이 4고 여기 마이너스 4고 얘 y절편 4니까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4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얼마? 16이네 이렇게 바로 그냥 구해낼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얘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제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고 y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거나 y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거나 함수식이 변함이 없지. 그럼 얘는 y축 대칭성 갖고 있고 x축 대칭성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뭐 하라고? 1사분면만 그려. y축 기준 오른쪽, x축 기준 위쪽이니까 1사분면이지. 그 1사분면만 그릴 거면 얘가 3x 플러스 2y는 6인 거잖아. 둘 다 양수에서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지. 그럼 얘는 6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니까 얘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지. 네. 이렇게 생긴 놈 아니야. 네.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하시면 돼? 자, 얘가 y축 대칭성 이거지, 그치? 그 다음 x축 대칭성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맞아? 그 이런 말은 뭐였다고 얘가. 그런데 너한테 뭐 하래? 넓이? 넓이니까 그냥 이거 뭐 하면 돼? 이거 곱하기 4 하면 되죠. 이거 말은 뭐. 그치? 그럼 얘는 얼마냐면 2고 3이니까 3 해서 3 곱하기 4니까 얼마? 12네, 그치? 됐습니까? 절대값 씌워진 거 안 어려워. 대칭성 갖고 있다는 정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정보라고 생각보다. 오케이? 쳤다가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 좀 가질 건데. 안 풀어요. 많이 쉬세요. 15분 쉬세요.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15분 있으면 되게 딱 특강 끝나려고 하니까 좀 날이 선선해지네요. 너무 더웠는데. 15분 있으면 이게 시끄러워요. 네, 조용히 하고 하세요. 뭘 해요? 핸드폰이요. 릴스 보셨어요?